안녕하세요. 네, 한 학기 동안 디지털 공학을 강의하게 될 장승진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 한 학기 동안 디지털 공학, 디지털 논리 회로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것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챕터 1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는데요. 먼저 디지털 공학, 즉 디지털 논리 회로라는 것이 저희가 그냥 무작정 배우기보다는 이것을 배운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실제 시스템에서 적용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제가 간단하게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보이는 그림은 비행기 착륙 시스템에 대한 그림입니다. 네, 오토매틱 랜딩 시스템, 즉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디지털 공학, 즉 디지털 논리 회로가 적용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랜딩 기어 센서가 이제 랜딩 기어 센서라고 쓰여져 있는 네모칸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양쪽 날개와 그 다음에 조종석에 있는 부분에 총 3개가 있겠는데요. 그 3곳에서 모두 센서로 신호를 탐지를 하게 됩니다. 신호를 탐지하게 된 다음 그것에 대해서 신호를 조합을 한 다음에 이것이 비행기가 지금 착륙을 해도 된다 혹은 지금 착륙하면 안 된다 라는 프로세스를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면, 자, 비행기 그림 밑에 로직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로직 레벨, 즉 로직 레벨은 아직 저희가 배우지 않았지만 일단 0과 1로 레벨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extended, 즉 extended 뜻이 이제 펼치다라는 뜻이죠. 펼치다라는 뜻, 확장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extended라는 뜻은 뭐냐? 비행기가 착륙을 하려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기어를 extended, 즉 바퀴를 이제 꺼내야겠죠. 바퀴를 펼쳐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바퀴를 펼치다 라는 뜻으로 extended가 바로 착륙을 의미하는 이제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같다는 표시로 low라는 표시가 있죠. 그 low라는 표시는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해야 되니까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이제 동등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로직 레벨을 0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이건 임의로 저희가 부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retracted라는 뜻이 있죠. retracted라는 뜻은 반대로 펼치지 않는다는 뜻이고 기어를 내리지 않는다는 뜻이고 즉 바퀴를 펼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비행기는 착륙하지 않는다라는 신호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는 높게 상공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3가지 센서에서 그러면은 로우와 하이, 익스텐디드와 리트랙티드의 신호를 갖고 센스,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3가지의 신호를 보면은 중간 단계에 저희가 2가지의 게이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게이트가 어떤 것인지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그 게이트를 통과하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위쪽과 아래쪽에 레드 LED 그 다음에 그린 LED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흔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시스템에 있는데 빨간불이 들어온다.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경고등을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린, 이제 초록불이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가 신호등을 건널 때도 초록불이 들어오면 보행자가 건널 수 있죠. 안전하다는 뜻이죠.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위쪽에 이제 빨간 등이 들어오면 기어 리트랙티드가 뭐라 그랬죠? 저희가 아래에서 하이, 즉 바퀴를 내리지 않는다, 즉 상공을 유지한다, 착륙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무슨 말이냐? 비행기가 내려오려고 하는데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면은 착륙하면 안 되겠네 라는 경고등이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밑에 있는 초록등이 켜지게 되면은 모든 기어가 펼쳐지게 된다. 바퀴가 내려지게 된다. 이제 착륙해도 됩니다. 하는 신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커다란 어떤 중요한 자동 착륙 시스템에 있어서도 저희가 디지털 공학, 즉 디지털 논리 회로를 이용해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예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배운 다음에 게이트가 어떤 것인지 배운 다음에 하나하나 뜯어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앞에 장에서는 처음에 어떻게 디지털 공학이 실제 시스템에 적용이 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다면은 이제부터는 아주 천천히 쉽게 이제 처음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공학이죠. 디지털 공학이면 반대로 아날로그 공학이란 것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예전 부모님들 혹은 뭐 응사 혹은 응팔과 같은 옛날에 대한 옛날 시대에 대한 드라마를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날로그 감성이라는 것을 들어봤을 거고, 그렇다면 요즘의 세대 사람들은 디지털 감성이란 말을 또 들었어요. 그렇다면 아날로그가 뭐고 디지털이 무엇인가? 그냥 아날로그라는 게 그냥 옛날 거고 디지털은 그냥 현재 건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겠죠. 자, 보면 알겠지만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굉장히 자유적인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유적인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뜻하는 게 무엇이냐면 아날로그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고 있죠.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귀로 제가 말하는 걸 듣고 있겠죠. 그러니까 즉 자연에 있는 소리들, 인위적이지 않은 뭐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말하고 있는 소리들,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아날로그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신호라는 게 뭘까요? 네, 제가 이미 말했지만 아날로그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소리,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말하는 거다. 그럼 디지털이란 것은 바로 컴퓨터의 신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네모 반듯하게 사각형들이 있는 게 바로 디지털 시그널이라 그러고, 심지어 높이들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자, 이게 무엇이냐면 디지털 시그널은 0과 1, 단 두 가지를 갖고 이루어져 있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즉, 컴퓨터의 세계는 이진법의 세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이렇게 둘이 아예 분리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둘이는 서로 연동이 되는 신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마이크를 차고 있죠.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것처럼 생생히 들을 수 있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바로 옆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제가 말하는 아날로그 시그널이 이 마이크를 통해서 디지털 시그널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환된 신호들은 여러분들의 인터넷을 통해서, 통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컴퓨터로 가게 되고, 그 컴퓨터의 스피커까지는 디지털 시그널이 오고, 거기에서 아날로그 신호로 바꾼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의 귀로 들어가게 되겠죠. 즉,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시그널로 바꾸는 거, 그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아날로그 크기를 샘플링한다. 네. 자, 여기 나오는 이제 샘플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자, 샘플링이 뭘까요? 샘플링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한 칸당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즉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누는 것을 샘플링을 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샘플링된 아날로그 신호를 퀀타이제이션 레벨, 퀀타이제이션이 바로 양자란 뜻이죠. 양자 레벨로 예를 들면 8개라고 되어 있죠. 이 그림에서는 8개인데 8개로 매칭을 시킨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양자가 뭐지? 양자역학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양자를 하는 건가? 아니, 여기서는 그렇게 양자를 알 필요는 없고, 자, 무슨 말이냐? 자, 이 그림에서 높이들이 있겠죠. 마치 뭐 주식시장과 같은 이런 곡선이 있는데, 자, X축으로는 샘플링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Y축으로도, 그러니까 즉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꾼다는 것은 자, 이제 이진법의 신호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여기 나와 있는 Y축으로 매칭을 시켜야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높이 000에서부터 111까지 총 8칸으로
8칸으로 퀀타이제이션을 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8칸으로 나눈 거예요. 같은 간격으로 8칸으로 나눈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Y축은, 자, 그렇다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을 한다. 네, 여기에 샘플링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샘플링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샘플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음악을 들을 때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멜론, 벅스 이런 여러 가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음악을 들을 때 샘플링을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샘플링을 어떻게 하냐? 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맞는다. 그러니까 즉, 네, 여기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점선을 보시면 일정하게 시간 간격으로 나누었죠. X축으로 일정하게 시간 간격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면은 시간 간격으로 나눴으면 그 점선의 끝에 있는 그 점들을 저희가 취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꾼다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아날로그 신호는 굉장히 크기가 큰 신호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곡선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 바로 아날로그인 거고, 디지털은 그 중에 한 점, 샘플링을 한다는 건 그 중에 샘플들을 가져가는 것을 바로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바로 디지털로 만드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점들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간격에 있는 그 위치에 해당하는 점들에 있는 데이터들만 수집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디지털 신호입니다. 자, 그래서 샘플링을 했으면 그러면은 어느 점의 데이터를 가져가는지에 대해서는 오케이, 결정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 신호, 예를 들면 이제 X축의 좌표가 결정이 됐으면 Y의 높이, 데이터라는 거는 X, Y를 가져가겠다는 거죠. X, Y를 가져가겠다는 건데 이제 Y를 결정을 해야 될 차례예요. 근데 예를 들면 Y를 예를 들면 얘는 첫 번째 점의 높이는 4.1이고 두 번째 점은 뭐 3.7이고 세 번째 점은 3.759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4.1, 3.7, 3.75, 뭐 4.11 이런 식의 세세한 데이터들을 다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X 좌표도 지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해서 데이터들을 날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럼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렇다면 Y축에 있는 좌표들도 이제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줄이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샘플링된 아날로그 신호를 퀀타이제이션 레벨이라고 하죠. 퀀타이제이션 레벨에 매칭을 시킨다 해놓고 이제 예를 들어 8개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 즉 무슨 말이냐? 이 그림에서는 8개로 레벨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자, 퀀타이제이션 뜻이 양자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면 뭐 양자역학이라든지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그 양자역학이 무엇인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간단한 건데 어떤 거냐면 샘플링된 아날로그 신호들을 자, Y축을 8칸으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가 8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아래가 0이 되겠죠. 그러면 그 위에가 1, 네, 그 위에가 2, 뭐 이렇게 3, 4, 5, 6, 7 이렇게 8개. 8까지 가면 9개가 되겠죠. 0에서부터 7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8개가 되겠죠. 그래서 각 칸당 한 칸당 1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디지털 신호를 어떻게 아날로그 신호를 어떻게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데는 간단하게 세 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일정한 시간으로
아날로그 신호의 크기를 샘플링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샘플링. 네.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을 때도 가장 간단한 예로는 소리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자면 음악을 들을 때도 샘플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날로그 신호라는 거는 여기 보이는 마치 주식시장 그래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널뛰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렇게 큰 신호를 왜 크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곡선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신호화 데이터화 시켜서 저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신호의 크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직선, 제가 직선을 이렇게 그렸죠. 직선을 그렸을 때 이 직선을 이루고 있는 모든 점을 셀 수 있을까요? 셀 수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이 점들의 집합이고 이 점들은 무한대입니다. 아무리 짧은 직선도 무한대인데 그러면 데이터도 무한대란 얘기예요. 데이터도 무한대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얘를 줄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샘플링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중요한 정보들만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아날로그 신호의 크기를 샘플링한다라는 것은 자, 일정한 시간 간격. 저기 점선을 보시면 이렇게 점선 사이에 있는 시간 간격은 일정합니다. 그리고 이 점선의 끝에 있는 점선에 해당하는 이 점들에 대한 데이터들만 저희가 취득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샘플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크기가 아예 확 줄겠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샘플링된 아날로그 신호를 퀀타이제이션 레벨, 예를 들면 8개, 이 그림에서는 8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8개 매칭을 시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가겠다는 것은 이 그림에서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X좌표와 Y좌표를 가져가겠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Y좌표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은 Y좌표 첫 번째 점의 좌표를 보면은 0, 뭐 이 한 칸이 1이라고 쳤을 때 3.1이라고 칩시다. 0,3.1. 두 번째 칸은 1, 뭐 3이라고 치고 세 번째 칸은 2, 뭐 2.81, 뭐 세 번째 칸은 뭐 3, 뭐 2.9,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굉장히 소수점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 좌표들을 전부 다 저장을 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아니죠. 자, 우리 디지털의 핵심은 용량을 줄이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용량을 줄이려고 일정한 X좌표마다 해당하는 점들의 데이터만 취득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점선에 닿아 있는 점의 좌표가 아닌 나머지 모든 점은 다 데이터를 취득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Y좌표를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다 저장을 한다? 아니죠. 그럼 데이터의 크기가 줄어들지가 않겠죠.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2번 퀀타이제이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샘플링된 아날로그 신호를 퀀타이제이션 레벨, 퀀타이제이션이 바로 양자라는 뜻인데 양자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뭐 우리 그렇게 어려운 얘기 할 필요 없이 예를 들면 8개로 매칭을 시킨다는 거 핵심을 합시다. 자, 무슨 말이냐? 이 점의 좌표를 보면 0에서부터 뭐 7까지 여기가 0이고 뭐 1, 2, 3, 4, 5, 6, 뭐 7, 한 칸당 1이라고 치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0에서부터 7까지의 좌표가 있는데 그거 예를 들면 뭐 이 꼭대기에 있는 건 7처럼 보이지만 7이 아니죠. 근데 뭐 6.92 뭐 몇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하지 말고 크게 Y축을 8칸으로 8등분을 하자. 0에서부터 7이니까 8칸이 되겠죠. 8레벨로 나누자는 게 바로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 꼭대기에 있는 여기의 점의 좌표, 여기 점의 좌표 뭐 6.92라고 칩시다. 그럼 6.92라고 치지 말고 이제는 얘는 7이에요. 이 정도면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어림 잡아서 반올림을 하자는 얘기가 바로 퀀타이제이션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막 그렇게 굉장히 뭐 엄청난 소수점으로 가는 것을 어차피 우리 알아듣지도 못하고 귀로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림잡아 나누자는 게 바로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매칭된 퀀타이제이션 레벨의 디지털 신호 값을 디지털 신호값 예를 들면 3비트를 최종으로 선택을 한다. 자, 3비트라는 말이 나왔죠. 자, 비트. 자, 비트라고 나와있고 이 비트는 뭐냐면 0 아니면 1. 0 아니면 1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얘는 한 자릿수를 얘기해요. 한 자릿수가 바로 비트가 되는 거예요. 자, 디지털의 세계는 0 아니면 1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0 아니면 1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진법의 세계예요. 컴퓨터의 세계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7은 어떻게 되냐? 이진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4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7이 되는 거죠. 0이면 0, 0, 0이 되겠고 1이면 0, 0, 1이 되겠고 2면 0, 1, 0이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바로 세 번째이다. 매칭된 퀀타이제이션 레벨의 값을 디지털 신호 값으로 최종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6.92라는 애를 7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2번이었고 이 바뀐 7을 111이라고 3개의 비트를 사용해서 최종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마지막 단계였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면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거 완료가 됩니다. 자, 여기에 핵심이 나와 있죠. 여기 핵심이 나와 있는데 자, 많은 비트로 표현을 하면은 신호의 정확도는 증가하나 자, 무슨 말이죠? 많은 비트로 표현하면 신호의 정확도는 증가한다. 많은 비트로 표현하면 표현을 할수록 Y축을 나누는 퀀타이제이션 하는 Y축의 한 칸당의 칸의 높이는 줄어들겠죠. 왜냐면 더 세분화되게 나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많은 비트로 표현하면 더 세분화되게 신호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시스템의 복잡도는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릿수가 많아지면 일반적으로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 모든 공학은 여러분들은 디지털 공학을 빼고 모든 디지털 공학을 합친 모든 공학자들은 늘 고민을 하는 게 뭐냐? 다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이다. 비트로 많이 표현하면 정확도는 증가해. 장점. 그러나 복잡도가 증가해. 단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면 그거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돈이 많아. 굉장히 돈이 많아서 굉장히 좋은 이어폰을 살 수 있어. 그러면 굉장히 좋은 우리가 양질의 음악을 들을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저희의 주머니는 굉장히 얇아지겠죠. 모든 공학뿐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트레이드 오프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칠판을 지우고 다음 장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시그널로 바꾸는 단계가 바로 저희가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샘플링,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 레벨로 Y축을 대칭을 시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퀀타이제이션 레벨로 매칭된 신호를, 매칭된 크기를 이진법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저희가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기에 앞서서 여기에 있는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정연파가 되겠죠. 여기 나오는 게 바로 정연파가 되는 건데 여기는 저희가 비트를 몇 개를 사용을 했죠? 비트를 총 4개를 사용했죠. 4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보다 칸이 촘촘해졌습니다. 앞에 있는 거 다시 볼까요? 앞에 있는 거는 비트를 3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비트가 한 개당 0과 1로 이루어져 있죠. 비트가 한 개당 0과 1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3개의 비트 3개의 비트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의 3승, 즉 8개 8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고 이 다음에 비트가 4개죠. 비트가 4개면은 4비트라는 것은 2의 4승, 즉 16칸으로
보기와 같이 16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6칸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촘촘해지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대신 시스템의 복잡도는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과정을 먼저 애니메이션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샘플링을 먼저 합니다. 초록색으로. X축으로 샘플링을 하고 Y축으로 퀀타이제이션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 된 애들을 매칭을 시키는 걸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컨버팅 한다 그러죠. 바꾸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디지털 하드웨어라는 것이 무엇이냐? 디지털 하드웨어라는 게 무엇이냐? 자, 저희가 디지털 신호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컴퓨터를 비롯한 모든 전자제품의 디지털 하드웨어라고 얘기를 하고 사용을 하는 건데, 자, 여기 영어로 쓰여 있어서 다들 이제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다 읽으셔도 되고, 다 읽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다 읽기 힘드시면 제가 설명하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머리에 담아두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collection of devices that sense and or control wire that carry a digital value. 즉 무슨 말이냐? 디바이스들은 감지를 한다. and 아니면 or control wire라는 게 있어요. 자, 바로 뒤에 배우겠지만 and라는 애가 있고 or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 두 개에 대한 컨트롤 와이어를 통해서 이제 센스를 한다, 감지를 한다는 건데 무엇을 감지하느냐? 디지털 밸류를 감지한다는 거예요. 디지털 밸류를 감지하는데 그것은 보통 0과 1로 번역이 되어진다,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저희가 컴퓨터 신호는 다 이진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0과 1. 네, 잘 기억해두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그젬플 예를 들어 보면 디지털 로직은 볼테이지, 전압이 0.8V보다 작으면 0으로 치고 2V보다 크면은 1로 간주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걸 보면 굉장히 무슨 말인지 이제 혼동이 오시기 시작할 거예요. 자, 컴퓨터 신호에 0과 1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말하는 신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압 신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컴퓨터에 저희가 전원을 꽂잖아요. 그러면 전압 신호, 전기 신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 신호가 들어가는데, 자, 컴퓨터에는 0과 1만 있다고 얘기를 해서 컴퓨터에는 0V와 1V만 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자, 일단 첫 번째 0과 1V만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디지털 신호가 뭐 이런 식으로 뭐 간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치면은 이 부분을 0이라고 치고 이 부분을 1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 1에서 0으로 떨어질 때 직각으로 떨어지게 보통 파형을 그리죠. 근데 어떻게 갑자기 1이었다가 1인과 동시에 0으로 되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는 1이었다가 0으로 바뀌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그림은 이 시간이 만약에 뭐 3초라고 칩시다. 3초라고 치면 3초 때 디지털 밸류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답할 수가 없죠. 1이기도 하고 0이기도 하죠. 말이 안 되는 그림이죠, 사실. 사실 진짜로 얘를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조금 과장을 해서 얘기하자면 3초일 때는 1이었다가 조금 지나서 0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울기를 갖고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이고 그것에 대한 그림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이었다가 0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연속성을 갖고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자, 두 번째로 자, 우리가 만약에 신호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뭐 3V가 되면은 3V의 전압 신호가 들어오면은 나는 디지털 로직 밸류는 1이라고 치고 뭐 0V가 들어오면 0이라고 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이상적으로는 뭐 3V 들어올 때만 1로 치면 되겠지. 근데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는 노이즈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고 노이즈라는 게 발생하는 게 제일 크죠. 노이즈라는 게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2.999V가 들어왔어. 그럼 얘는 0인가요? 얘는 아니지.
3V가 아니기 때문에 1이 아니지. 그러면은 1 아니면 0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0인가요? 아니 뭐 0.9999 이런 애를 쓸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노이즈가 있을 상황을 대비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네, 여기 있는 애예요. 자, 0.8V보다 아래면 자, 이 그림에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서 로직 0이라고 되어 있고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로직 1이라고 해놓고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0.8V보다 아래면은 로직으로는 0으로 칩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기는 2V보다 크면 로직 밸류가 1이라고 칩시다 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슬라이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영어적인 설명은 이제 바로 다음 장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스위치라는 애를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정기회로 시간에 스위치라는 걸 배웠죠. 스위치란 말을 안 들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전등에도 스위치를 올리거나 전자제품 어떤 걸 사용해도 스위치라는 걸 눌러야지 작동을 하겠죠. 제가 말했듯이 누른다는 게 바로 이 회로도에서 클로즈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누른다는 얘기고 닫는다는 거죠. 닫아야지 전류가 흘러서 전등이 켜지게 되겠죠. 즉 클로즈라는 게 바로 전원을 킨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턴온, 킨다는 얘기가 있는 거고 오픈을 한다, 연다. 여기 닫혀있는 상황이죠. 지금 닫혀있는 상황에서 이 A라는 스위치를 열어버리면 전기 신호가 흐를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전등이 꺼지겠죠. 자, 보통 그래서 디지털 밸류에서 0과 1에 있는 디지털 밸류에서 보통은 1의 값은 켜진다, 작동한다, 동작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0의 의미는 꺼진다 아니면 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라는 스위치를 닫는다, 킨다라는 거죠. 킨다라는 것은 로직 밸류로 나눈다면 1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이 들어갔을 때는 Z가 어떻게 되죠? 전등이 켜지겠죠. 켜지면 뭐라 그랬죠? 1이라 그랬죠. A에 1이 들어오면 Z가 1이 됩니다. 반대로 Z가 1이 들어와서 A가 1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얘가 먼저죠. 스위치를 키니까 Z가 1이 들어온 거야. 반대로 A가 0이 된다. 스위치를 끈다. 스위치를 오픈한다. 그러면 Z는 뭐가 되죠? 0이 되겠죠. 그래서 A가 1이면 Z가 1, A가 0이면 Z가 0. 그래서 Z는 A가 되는 가장 간단한 논리 회로식입니다. 그리고 스위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하냐? 저희가 이 다음부터 기본적인 AND 게이트, OR 게이트, NOR 게이트, NOT 게이트 이런 여러 가지 논리 게이트들을 로직 게이트를 배우게 될 건데 이 로직 게이트를 다 뜯어보면은 전부 다 스위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스위치들의 병렬적이든 직렬적이든 이런 연결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소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스위치라는 걸 이용해서 자, AND 게이트라는 게 있고 자, 이렇게 생긴 게 AND 게이트예요. 얘가 바로 OR 게이트. 자, AND와 OR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AND 게이트는 교집합, OR 게이트는 합집합을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여기 써볼까요? AND 게이트는 교집합, 자, OR 게이트는 합집합. 네, 여기가 그리고 또 쉽게 생각하면 곱하기, 얘는 더하기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AND 게이트라는 것은 A와 B란 스위치를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림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직렬 뜻이 뭐냐? A를 닫았어, 스위치를 닫았어. 근데 B는 열려 있어. 그러면 전류가 흐를까요? 흐르지 않죠. 동시에 닫혀 있지 않으면 길이 끊기죠. 길이 끊기면 전기 신호 갈 수 없어요. 즉 AND 게이트는
둘 중에 하나라도 열려 있으면,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열려 있다는 것은 하나라도 0이 되면 말짱 도루묵이다. 자, 그래서 둘 중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게, 여기는 둘이지만 사실 두 개로 하는 게 아니라 스위치를 한 100개를 연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0이면 결과도 0. 자, 그래서 곱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라는 거. 하나라도 0이면, 곱하기 0이면 무조건 0이 되잖아. 아무리 스위치가 100개, 앞에 있는 100개가 전부가 다 1이었어. 다 켜졌어. 근데 마지막에 하나만 열려 있어. 곱하기 0이야. 그러면 무조건 안 켜지는 거예요. 허무한 거죠. 엔드. 그래서 교집합이라는 거예요. 자, 올게이트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네, 병렬이에요, 병렬. 자, A가 닫혀 있어. 근데 B는 열려 있어. 그러면은 전류가 통할까요? 통하죠. 왜냐? B가 열려 있으면 길이 없네. 전류가 갈 길이 없어. 근데 얘가 닫혀 있어. 그러면 나 그럼 위로 갈래? 연결될 수 있죠. 자, 합집합이라는 것은, 올게이트란 거는 하나라도 1이면 결과도 1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올게이트의 특징이고, 그게 바로 더하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전부가 다 0이야. 전부가 다 0인데 하나라도 1이면 더하기니까 1이 되겠죠.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는 게, 그러면 1과 1이 있습니다. 1과 1이 있어요. 올게이트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끝에 있는 게 아웃풋이 되는 거고, 여기 들어오는 게 인풋이에요. 자, 우린 지금 A와 B라는 스위치 두 개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인풋이 두 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이 두 개. 얘가 A고 얘가 B야.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1 더하기 1이란 게 무슨 말이냐? A가 1이고 B가 1이에요. A도 켜져 있고 B도 켜져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2로 나오나요? 자, 어떻게 될까요? 틀렸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머리를 쓰면, 교수님이 아까 컴퓨터의 세계는 무조건 이진법이라 그랬어. 그러면 2라고 쓰면 안 되지. 1, 0이라고 써야지. 1, 0 이진법이라고 써야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둘 다는 맞지 않는 얘기. 얘는 1. 자, 로직 레벨에서는 0과 1 두 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웃풋이 1이라는 거는 켜지냐 꺼지냐의 차이인 거지, 뭐 2가 되면 뭐 두 번 켜져야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죠. 헷갈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올게이트인데 한 6개짜리 인풋이 들어가고 얘가 다 1이었어. 그래도 아웃풋은 1이에요. 반대로 얘가 다 0이었다가 마지막만 1이었어. 그래도 1이야. 네, 이게 바로 올게이트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지금 칠판을 지울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3개짜리야. 인풋이 3개짜리네. ABC. 밑에도 ABC 인풋이 3개짜리야. 그러면 이 Z는 어떻게 바뀔까요? 아까 분명히 병렬일 때는 이렇게 올게이트라고 얘기를 했었어. 근데 3개짜리 안 배웠네 아직. 그리고 직렬일 때 AND라 그랬어. 근데 얘는 좀 머리 쓰면 알 수도 있을 것만 같아. 여러분들 좀만 더 하면. 근데 밑에는 뭐야? 얘는 직렬인데 얘는 병렬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제가 지울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거. 자, 병렬일 때는 올이라 그랬죠. 올게이트라 그랬죠. 이걸 생각해보면 돼요. ABC 중에 하나라도 1이었어. 켜질까요? 켜지죠. 그럼 얘 어떻게 되냐? 올게이트인데, 네, 극적으로 그려야겠죠. 올게이트인데 인풋이 3개짜리죠. 네, 이게 바로 1이라고 하면 안 되지. Z라고 해야지. 아웃풋이 Z라고 나와 있으니까. 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어떻게 되죠? 두 번째는 조합이 됐어요. 자, 일단 그러면 위에 줄부터 생각해 볼게요.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위에 줄이랑 아래 줄이랑은 서로 병렬이에요. 그렇죠? 근데 A와 B는 직렬이야. A와 B를 먼저 해볼게요. 직렬일 땐 우리가 AND라 그랬죠. AND. A고 B가 되겠죠. 자, 얘 아웃풋을 올 게이트로 넣어준 거. 얘가 바로 밑에 거의 정답이 되겠죠. 자, 위에 줄은 AB 병렬, AB 직렬은 AND 게이트로 묶였죠. 그 결과를 C와 병렬로 놓게 된 거고 그게 바로 Z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네, 이해되셨나요? 어려워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 보자면 AND 펑션,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AND 펑션은 곱하기라 그랬죠. Z는 X 곱하기 Y, 올 펑션은 뭐냐? 덧셈이다. 낫은 뭐냐? 자, 여기 위에가 바가 제대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자, 어떻게 나와 있어야 되냐면 Z, 네, 이 바를 위에 바 혹은 이렇게 콜론 해주는 걸 바로 낫 표시라 그래요. 뒤집는다예요. 뒤집는다. 반전을 시킨다는 얘기죠. 낫 아니다. 반전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거고,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부터 배우는 게 바로 트루스 테이블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한국말로 얘기하자면 진리표가 되는 거고, 이 진리표, 트루스 테이블을 왜 사용하냐면 생길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숫자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인풋이 지금 X와 Y 두 개죠. X와 Y 두 개예요. 근데 X랑 Y가 각각 들 수 있는 값은 0 아니면 1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X와 Y로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네 가지, 2의 제곱이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00, 01, 10, 11. 이것에 대한 Z의 값, Z의 아웃풋의 값들을 다 써주는 게 바로 진리표예요. 트루스 테이블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쓰는 것 뿐이에요. 모든 경우의 수들을. 그 밑에 있는 것도 자, 00, 01, 10, 11. 그러니까 두 개의 비트짜리, 인풋이 두 개짜리는 왼쪽 칸은 늘 똑같아요. 00에서부터 11까지. 세 칸인 거는 00에서 XYZ면은 000에서부터 111까지 2의 3승 8개. 왼쪽은 다 똑같아. 아웃풋이 달라지는 거지. 경우의 수니까 왼쪽의 경우 수는 다 똑같죠. 오른쪽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면 00이면 0. 곱셈이니까 마지막 전부 AND 게이트에서는 둘 다 X와 Y가 둘 다 1일 때만 답이 1이 되겠죠. 그 결과물이 1이 되겠죠. 반대로 올 펑션 같은 경우에는 X와 Y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더하기니까 결과물은 1이 되겠죠. 자, 납 펑션 같은 경우에 반전이기 때문에 그냥 0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1이 들어가면 0이 나옵니다. 그 납 게이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 봤죠? 이렇게 세모에 동그라미 붙인 거로 생겼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은 끝내도록 하는데, 자, 간단히 봅시다. 자,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 시그널로 어떻게 바꾸는지 다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소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배우는 건 아닌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로 저희가 이번 학기 디지털 공학을 배우게 될 거예요. 피지컬 디바이스, 트랜지스터 릴레이, 이것을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스위치부터 우리가 배우기 시작을 했죠. 스위치부터 트루스 테이블, 그 다음에 불대수법, 그 다음에 게이트, AND 게이트, 올 게이트, 웨이브 폼, 피니트 스테이트, 비헤이버, 여기까지 우리가 배울 예정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